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겠다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연매출 5억에서 30억 원 구간의 가맹점은 우대 수수료율 가맹점으로 분류되고요. 카드 수수료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인단체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카드 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에 대한 입장,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 그리고 인태현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카드 수수료 인하 결정 오래 기다렸던 일인데요. 마트업에 네네. 종사하시는 자영업자분들 가장 중요할 텐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나요? 네, 저희는 매우 환영합니다. 예. 저희들에게는 그 가뭄의 단비와 같습니다.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는 그 10년도 지난 그 분쟁을 실질적으로 좀 실타래를 푸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실질적 인하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그 가뭄의 단비 같다라는 표현 정도가 아마 딱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네네. 좀 이렇게 환영도 되지만 미흡하다고 느끼는 점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있을까요? 첫째는 이제 신용카드 수수료가 그 기존의 OECD 국가나 비해서 이제 인하폭이 좀 아쉽다. 그런 예.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당초 이제 저희는 1.5% 이하를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예. 좀 아쉽지만 지금 저희도 한 번에 또 많이 어려움이 있다면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둘째로는 이제 뭐 체크카드 수수료는 대손 비용이나 그 조달 비용이 없지 않습니까? 바로 예. 고객의 통장에서 그렇죠. 바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너무 높다. 예. 1.5% 수준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셋째로는 자영업자들에게 그 수수료 산정 협상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거. 원가 산정 시에 그 당사자가 없는 원가 산정 그 일방적인 통보 방식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금 한국마트협회에 가입돼 있는 영업장들이 주로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 영업장들인가요? 보통 한 50평 이상 보시면 됩니다. 50평 이상.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슈퍼마켓에서부터 예. 요즘은 이제 좀 덩치가 아무래도 그 대기업들 유통과 이렇게 경쟁하다 보니까 예. 덩치가 좀 커져 있기도 합니다. 예. 네네.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슈퍼마켓 정도보다 약간 크거나 작고 그 정도 수준이라고 예.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직접 마트 운영을 하시면서 현실적으로 좀 피부로 느끼시는 문제 같은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지금 뭐 이제 그동안 전체적인 비용들이 올라 있다 보니까 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이번에 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해서 저희들에게는 좀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네. 저도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카드 쓰는 게 편하긴 하니까 쓰게 되는데 쓰면서도 좀 이렇게 주저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네. 하면은 또 이제 그 자영업자분들한테 더 부담이 가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도 있는데 그래도 늦었지만 이렇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카드 수수료 인하를 비롯해서 또 상가 임대 계약 기간 연장 같은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건 좀 다행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이 정작 실제 피부로 느끼는 변화로 느껴지시는지 그게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지금 이번 정책들이랑 해서 사실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정책이 너무 이렇게 뭐 부가세를 갖다가 뭐 좀 내려준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 세금이었죠.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번 카드 수수료 같은 경우는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카드 매출 부분이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계시죠? 네네. 예. 이 아까 이제 그 미흡하다라고 판단하셨던 그런 점 가운데 이제 원가 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실제로 좀 뭔가 협의를 통해서 좀 공개도 되고 뭔가 이렇게 협상도 되고 이래야 된다라고 보시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어떻게 좀 진행되면 좋을까요? 저희 이제 뭐 당사자들이 아무래도 자영업자 단체들이나 이런 그 각 단체들과 카드사 이렇게 당사자들이 협상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 갖춰져야 되지 않느냐. 그동안 뭐 저희 그 당사자는 빠지고 주로 이제 그 금융위원회, 이제 카드사 이런 정도의 그런
협상이 이루어졌는데 그렇죠. 그건 협상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 예. 원가 산정에서 지금 최저임금 산정위원회처럼 그런 위원회가 꾸려져야 이게 뭔가 좀 더 협상력을 갖고 또 저희도 저희의 어떤 주장이나 저희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뭔가 테이블도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 주신 내용 가운데 이제 이번에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가 이제 최근 나온 대책들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 정부 정책이 또 어떤 부분들이 좀 더 보완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이제 이번 카드 수수료 정책 같은 경우는 그동안 땜질적인 어떤 그런 처방에서 예. 좀 더 저희들한테 실질적으로 크게 와닿는 부분이 됐고요. 예. 앞으로 그 보완돼야 되는 부분들은 현재 이 대기업들의 이 과점 출점되고 있는 그런 이 자영업자들의 그 상권 문제. 자영업자의 상권 그 침해죠. 그런 침탈 예. 부분들이 좀 많이 앞으로 수정이 돼야 된다. 예, 그래서 그동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너무나 그 과점 출점이 돼 있는 부분들이 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뭐 52시간 근무제가 사실은 저희 자영업자들한테는 굉장히 앞으로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셔가지고 함께 조정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대기업의 골목 상권 침해 문제 그리고 네. 이 방금 말씀 주신 그런 내용에 관련돼서 정부가 좀 더 52시간에 관련된 걸 좀 탄력적으로 좀 운영해 주길 바란다는 거 이런 부분들까지 아마 언급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좀 잘 들었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인태현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연결해서요.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에 관련된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태현입니다. 예, 방금도 들으셨는데 이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이게 그래도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그래도 정책 변화다. 뭐 이런 이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정부로서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이번에 정부의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은 그 중소자영업자분들의 혜택의 범위가 대단히 넓고 실질적 액수도 상당히 큽니다. 예. 최근까지 그 방안이 주로 그 3억 미만 1년 매출이요. 5억 미만의 그 매출 영역에 한정되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5억 이상의 매출 구간이 그동안 대기업과 비교해서 오히려 과도한 수수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상인들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이번 방안은 대기업과 중소상인 간의 그 불공정한 카드 수수료 체계를 바로잡는 그 획기적인 대책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예. 이 부분이 이제 사실 언급은 좀 꽤 오래 전부터 좀 됐었잖아요. 근데 그동안 어떤 문제 때문에 이게 좀 해결이 좀 어려웠었던 건가요? 실제로 제일 어려웠던 거는 카드 회사의 어떤 수익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투명하게 공개가 되지 않으니까 카드 여신협회라든가 또는 그 일부 이제 이것들을 카드 적정 가격을 매기는 부분들이 뭐 일반 소비자나 또는 일반 그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지면 그것을 따르는 뭐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좀 할 수 있었던 그런 그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럼 어쨌든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그냥 막연히 낮추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제 근거를 가지고 아마 인하 작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제 카드사는 지금 수익 급감을 이유로 이제 반발을 하는데 뭐 제가 알기로는 최근까지도 카드사의 어떤 수익 구조라든가 아니면 매출이 굉장히 는 거로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런 카드 수익사의 이제 급감에 대한 반발 예상하셨겠습니다만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이거는 뭐 예상 하나하나 그 대기업은 항상 그 조금이라도 돈이 줄어들면은 반발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좀 엄살이 좀 심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죠. 그 금융위원회에서 26일 날 이제 보도 자료 낸 자료에 의하면은 지난해 그 카드 회사의 수수료 수익이 11조 7천억 원이에요. 근데 이게 작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2015년 같은 경우에도 10조가 넘고 16년에도 11조가 넘고 그러니까 작년에도 11조 7천억이니까 10조가 넘는 그 카드 수수료 수익을 계속 해왔던 거거든요. 카드 회사가. 근데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해서 카드 회사의 수수료 수익은 한 1조 4천억 정도가 빠져요. 그 여전히 이제 카드 수수료 수익은 10조 뭐 한 3천억 원이 된다는 결론이죠. 근데 그동안 그
카드 회사의 그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 한 6조 2천억이 들어갔다고 그렇죠. 한다면은 예. 그중에 뭐 1조 4천억을 줄이면 되는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예. 따라서 그 10조가 넘는 수익 구조, 그걸 빼고도 10조 넘은 수익 구조의 카드사가 인력 감축 얘기를 하고 소비자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말한다면 오히려 그러면 카드사의 그 수익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예. 국민적인 토론을 해보는 방법도 한번 제안해보고 싶어요. 예. 예. 방금 말씀처럼 이게 마케팅 비용에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간다는 건 뭐 저도 주변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요. 예. 방금 또 이제 그 마트를 직접 영업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신들의 목소리가 좀 더 반영이 되는 뭔가 이해 당사자 간의 테이블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던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제 주로 이제 단체 협상권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본질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산정위원회를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산정위원회를 만들 때 이 당사자들도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건 뭐 저도 그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카드 수수료를 적정 가격으로 하는 그 쪽이 투명화돼야 된다라는 의미잖아요. 예, 기본적으로요. 예. 그래서 그 금융위에서도 올해는 이제 정부에서 그 한 카드 수수료 적정가를 한 평가단에 의해서 이제 정해졌으니까 이제 올해는 가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에서 이제 단체 협상권과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단체 협상의 방식이 또 너무 중구난방으로 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걸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이렇게 정리해볼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지금 일각에서 뭐 저도 사실 이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봤는데 이게 좀 큰 사업장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연매출 100억 원에서 500억 원인 가맹점도 수수료를 낮추는 거 이 부분은 이제 영세 사업자에게 좀 한정되는 게 좋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뭐 대부분 그냥 그 감각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범위를 넓힌 거는 그 최근에 대통령께서 이제 자영업 영역을 시의 대상이 아니라 독자적인 산업 정책의 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중소상인 자영업자 부분을 보면은 항상 뭐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그래서 없는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찔끔찔끔 주는 그런 것들을 무슨 정책의 그 다인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확히 이 중소자영업자들이 산업의 주체로서 경제성장의 주체로서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카드 수수료 인하를 그 다른 속도로 진행을 하라고 했던 것은 그 뭐 임금의 급격한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 또는 경기 하강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을 빨리 도와라 하는 것과 함께 경제 주체로서 또 이들을 일어서게 하라 이게 두 의미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100억에서 500억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뭐 혜택을 많이 주는 것처럼 생각들을 하시지만 알고 보면 원래 그 50억에서 한 500억대까지 매출을 올리던 분들이 카드 수수료를 2% 내고 있었어요. 2015년도까지. 근데 이게 2015년에 갑자기 2.5%로 올려버린 거죠. 일방적으로.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1.95% 정도로 떨어지는데 알고 보면은 카드 수수료 자기들이 원래 내고 있던 것에서 0.05% 떨어지는 것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뭐 대단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는 볼 수 없고요. 원상복귀했다는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쪽에 그 중소자영업자들이 한 50억에서 500억 정도의 그 매출을 올리고 있는 분들이요. 고용을 한 131만 명 정도로 고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힘들게 고통받는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형 그 자영업자들도 정부가 정확히 도와줘야 된다. 이런 취지가 이번에 들어간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당이나 정부나 청와대가 현장 상인들과 끊임없이 설득해 나가면서 조율을 한 게 이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산업정책의 일종이다라는 말씀이셨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실제로 자영업자 총연합회에 계시다가 비서관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 계시다가 정책 담당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뭐 좀 힘들죠. 힘은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제 입장에서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좀 균형 잡힌 마음으로 해나가고 있고요. 초심을 마음속에는 저도 자영업자다. 이런 게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정부의 어떤 책임자로서 이것이 그냥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정책들의 그 균형점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자영업자들도 여태까지는 그냥 그
정부 어떤 경제에 있어가지고 그 외곽에서 이렇게 있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정책에. 근데 저는 요번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큰 축이 노동자하고 자영업자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큰 축인 자영업자가 그 건강하게 살아남고 또 중소기업으로도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이 좀 강화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양축으로서 자영업자가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가 우리 정부의 그 소득주도 성장의 그 요체라고 보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인태현 청와대 자영업비서관과 말씀 나눴습니다.